안녕하십니까. 저는 예과 2학년 김진영입니다. 의학교육방법론 논문 요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 논문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2021년 출판된 오리지널 아티클입니다. 논문 제목은 Second Line T-cell generic or Standard Care in Aggressive B-cell Lymphoma로 해석하면 공격성 B세포 림프종의 2차 치료 T-cell generic 뉴셀 또는 표준 치료입니다. Abstract,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그리고 Discussion입니다. 이 연구의 배경을 알아보자면 비호지킨 림프종은 흔한 암인데 난치성이거나 1차 치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응하지 않거나 진행되지 않는 공격성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치료법이 T사 젤렉 뉴셀인데요. 최소 2차 치료 후 확산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해 승인된 항 CD19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법입니다. T사 젤렉 뉴셀이 현재 스탠다드 케어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는 난치이거나 1차 치료 후 12개월 이내에 진행 중인 공격성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국제 3상 실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무작위로 배정되어 T사 젤렉 뉴셀과 선택적 브리징 치료를 받거나 셀비지 키모테라피와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았습니다. 주요 목표는 무사건 생존으로 무작위 배정부터 12주차 평가나 사망 시 또는 그 이후의 안정 또는 진행성 질환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총 322명의 환자 샘플을 추출할 수 있었는데요. T사 젤렉 뉴셀 그룹과 스탠다드 케어 트리트먼트 그룹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T사 젤렉 뉴셀 그룹의 95.7%의 환자가 CAR T셀을 받았고 스탠다드 케어 그룹의 32.5% 환자가 자가 HSCT를 받았습니다. T사 젤렉 뉴셀 그룹의 환자 중 25.9%가 6주차 림프종 진행을 보였고 스탠다드 케어 그룹의 13.8%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두 그룹 모두에서 무사건 생존의 중위수는 3개월이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은 T사 젤렉 뉴셀 그룹이 10명, 스탠다드 케어 그룹이 13명이었습니다. 결론은 T사 젤렉 뉴셀은 이 실험에서 스탠다드 셀비지 테라피보다 우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접근법에서 어떤 환자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문의 초록을 살펴보았고 이제 논문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현재 스탠다드 케어 2차 치료는 백금 기반 면역 화학요법에 이어 고용량 화학요법과 자가 HSCT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절반 이상은 종양 부담을 줄이지 못해 자가 HSCT를 받지 못합니다. T사 젤렉 뉴셀은 3차 치료로 승인된 CAR T셀 치료법인데요. 줄리의 실험에서 림프종이 진행하지 않고 생존할 확률이 33%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T사 젤렉 뉴셀과 스탠다드 케어 2차 치료의 효과와 안정성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실험 설계 및 연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은 2019년 5월 31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18개국 65개 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대상 환자는 18세 이상으로 난치성 또는 1차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한 공격성 B세포 림프종 환자입니다. 환자는 자가 HSCT를 받기에 적격이어야 했고 이 COG 성과 상태 점수가 0 또는 1이어야 하며 적절한 장기 기능을 가져야 했습니다. 치료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T사 젤렉 뉴셀 치료의 경우 선택적 브리징 테라피, 림포 디플레션 케모테라피, CAR 양성 T셀 주사로 구성됩니다. 스탠다드 케어 치료 전략은 선택적 브리징 테라피 실시 후 반응이 있으면 고용량 케모테라피와 자가 HSCT를 실시합니다. 스탠다드 케어 환자가 6주차에 PET-CT를 받을 때 케모테라피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을 보일 시 자가 HSCT 이전에 가능한 종양 부담을 줄이는 두 번째 케모테라피 레지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더 이상 자가 HSCT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완화성 이브루티닙이나 레날리도마이드를 사용했습니다. 평가는 무작위 배정 후 첫 해에는 6주차, 12주차, 3개월, 그 다음에는 6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는 5년까지 매년 질병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실험 후 통계적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목표인 무사건 생존은 로그 순위 테스트를 통해 치료 그룹 간에 비교되었고 기무가설이 기각되어 티사 젤렉 류셀이 스탠다드 케어의 무사건 생존율과 사이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콕스 회귀 분석인데요. 치료 그룹 간의 사건 사망 위험 비율을 추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분석을 실시했는데 티사 젤렉 류셀의 실험 결과를 이해하고 지원 반응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22명의 환자가 무작위 배정을 받았고 162명은 티사 젤렉 류셀 그룹, 160명은 스탠다드 케어 치료 그룹이었습니다. 티사 젤렉 류셀 그룹을 먼저 보면 한 명은 프로토콜 시험 중단으로 빠지고 135명은 브리징 테라피를 받고 26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명이 빠진 나머지 155명은 림프구 제거와 티사 젤렉 류셀 주입을 받았습니다. 이제 스탠다드 케어 그룹을 보시면 160명 중 2명은 프로토콜 시험 중단으로 빠지고 158명은 셀피지 테라피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4명은 데이터에서 제외하고 102명이 자가 HSCT 치료에서 제외되었는데요. 102명 중 76명은 암이 진행 중이었고 14명은 외과에 의해 중단되었고 다른 이유로는 사망, 기술적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케이스가 제외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절반 이상이 종양 부담을 줄이지 못해 자가 HSCT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명이 자가 HSCT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스탠다드 케어에서 10명은 HSCT를 실행하고 71명은 HSCT를 실행하지 않고 교차해서 81명이 티사 젤렉 류셀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선 티사 젤렉 류셀 그룹과 합치면 전체 환자 중 322명 중 총 236명이 티사 젤렉 류셀을 주입받았습니다. 실험 결과 무사건 생존은 치료 그룹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티사 젤렉 류셀 그룹과 스탠다드 케어 그룹의 무사건 생존율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빨간색이 티사 젤렉 류셀이고 회색이 스탠다드 케어입니다. 그래프에서 두 그룹의 양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두 집단에서 무사건 생존의 중위수는 3개월인데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도 티사 젤렉 류셀 그룹이 3.3개월, 스탠다드 케어 그룹이 3.0개월로 중위수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주차, 12주차 반응인데요. 6주차에는 티사 젤렉 류셀 환자 38.3%, 스탠다드 케어 환자 53.8%에서 반응이 일어났고 진행성 질환은 25.9%, 13.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12주차와 그 이후 평가에서는 티사 젤렉 류셀 환자의 46.3%와 스탠다드 케어 환자의 42.5%에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 수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사 젤렉 류셀 그룹은 136명, 84%, 스탠다드 케어 그룹의 144명, 90%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티사 젤렉 류셀 그룹은 주입을 받은 155명 중 95명, 61.3%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을 보였고 16명, 10.3%는 주입 후 신경학적 증상을 겪었습니다. 두 그룹에서 흔한 부작용은 빈혈, 초중고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메스꺼움이었습니다. 사망한 환자는 티사 젤렉 류셀 그룹 52명, 스탠다드 케어 그룹 45명인데 암 진행으로 사망한 환자 42명과 32명을 제외하면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는 각각 10명, 13명입니다.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차 치료 후에 반응하지 않거나 바로 진행되는 공격성 림프종의 관리는 상당한 임상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실험은 케모테라피에 내성이 있는 환자의 2차 치료에서 티사 젤렉 류셀 치료 전략이 현재 스탠다드 케어 치료와 비교하여 우수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치료 전략 사이에 무사건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후 분석을 통해 탐색적 모델링을 한 결과 환자의 모집단에서 CAR-T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확률이 증가했습니다. 낮은 CAR-T 세포 전량이 주입된 환자의 경우 주입 전에 종양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T사 젤렉 류셀 투여량 노출 관계는 질병 부담, 세포 용량, T세포 기능의 기저효과 등과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케모테라피에 내성이 있는 환자의 CAR-T 셀 주입 이전에 더 효과적인 브리징 테라피와 주입 시간을 줄이는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